우리 사회가 다변화하는 과정에서 이주 배경 청소년 문제는 그 건강한 사회로의 발전을 위해서 그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문제일 겁니다. 그 때문에 지난달에는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과 또 경기도 교육연구원에서는 이주 배경 청소년을 주제로 그 정책 포럼을 진행하기도 했었죠. 자, 투데이 하드 이슈 인터뷰. 오늘은 이주 청소년 관련 그 정책 연구 논문 책임자이기도 한 임선일 경기도 교육연구원 연구위원 연결해서 관련 내용 나눠보겠습니다. 자, 임선일 연구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그 지난 정책 포럼에서 그 이주 배경 청소년과 또 청년 관련 다양한 이야기들이 오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들로 채워졌었나요? 이주 배경 청소년 중에서요, 예. 이번 저희 그 정책 포럼은 주로 중도 입국 청소년의 학교 생활, 그들의 삶, 그리고 뭐 진로 이런 주제로 진행됐었습니다. 네. 네. 지금 뭐 중도 입국 청소년의 학교 생활과 진로 지원 방안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네네. 지금 중도 입국이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네네. 이게 뭐 이주 배경 혹은 뭐 다문화하고는 뭐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예. 통상적으로 이주 배경이나 다문화는 좀 비슷한 의미로 쓰이고 있어요. 다문화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저희 한국 사회에 이렇게 쓰이게 된 게 어떤 뭐 사회적 합의나 또는 뭐 학계에 합의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그렇죠. 예. 갑자기 이제 이주민을 지원하던 단체에서 쓰게 되면서 그냥 너도 나도 이제 가져다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이 예, 예. 다문화라고 하는 음, 개념이 조금 깊이 들어가서 이론적으로 보면 예.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겁니다. 그래서 다문화, 다문화라는 표현이 좋지가 않은 표현이에요. 네네네. 원래는 이제 다문화라고 하는 거는 예. 그 여러 문화적 정체성을 가진 집단을 좀 서로 존중하라 뭐 이런 건데 그렇죠. 예, 쉽게 예. 얘기하면은 우리 문화에 너네가 좀 다양한 것을 인정할 테니 들어와서 적응해라 뭐 아, 이런 의미고 그래서 음, 이제 뭐 학계 일개에서는 좀 쓰지 말자라는 말도 좀 있고요. 그래요. 그것을 대체하는 용어가 이제 이주 배경을 좀 쓰려고 하고 있고요. 또는 어, 뭐 상호 문화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상호 중, 문화. 네네. 중도 음, 입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주 배경을 가진 이주민 안에 포함된 하나의 하위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음, 중도 입국 중도 입국이라고 하는 거는 부모님이 뭐 결혼을 하거나 특히 뭐 재혼이 되겠죠. 그렇죠. 어, 재혼을 하는 경우에 어, 부모님 중에 뭐 엄마 또는 뭐 아빠 한 편을 따라서 한국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그렇죠. 학생들, 그 중도 입국 학생이라고 그러고요. 어, 이주 배경이라고 하면 중도 입국 학생도 들어가고 한국에서 태어난 다문화 가정 학생도 들어가고 그리고 우리나라 북한 이탈 주민 청소년도 들어가고 한국에 살다가 외국에서 뭐 부모님을 따로 나가서 살다가 다시 들어온 경우도 이주 배경에 들어갑니다. 그러겠네요. 예. 네네네. 그렇든 그러니까 뭐, 여러 개념 중에 이주 배경이라고 하는 개념 밑에요 여러 가지 하위 개념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주 그 청소년들이 이제 꾸준하게 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그런 반면에 이 이주 청소년들이 느끼는 뭐 한계점이라든지 또 뭐 갈등 또 경제적 빈곤도 있을 수 있고 또 부적응 이런 그 부적응 사례들이 너무나 또 많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좀 가장 시급한 정책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중도 입국 청소년이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제일 시급한 정책은 한국어를 익숙하게 만들어주는 일이 제일 급합니다. 그 한국어. 다음에 예.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한국어가 익숙하게 되고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이 친구들이 조금 익숙하게 되면 이제 음, 먹고 살 거리를 준비해 줄 수 있는 진로 지원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죠. 어쨌든 음, 이들을 어쨌든 한국인이 되거든요. 결국은 이들이 그렇죠. 왜냐하면 부모님 중에 한 분이 한국으로 결혼을 해 와서 한국인이 되었기 때문에 결국 이들도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뭐 인식 전환이 요 정책보다 좀
먼저 좀 선행돼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저 탈북자 가족 그 안에 그 청소년들도 그 이주 배경 청소년에 속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아,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또 이제 역으로 연구위원님, 역으로 네.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해외로 나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네. 그 다른 나라는 그 이주 배경 청소년 그 정책이 어떤 식으로 확립이 되어 있는지 이 부분도 좀 네. 궁금합니다. 네. 그 사실 이제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해외 나가는 경우는 네, 그 과거에 6, 70년대하고는 전혀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 우리나라 학생들이 외국을 나가면 굉장히 좋은 학교 가고 공부도 잘하고 또 뭐 저희 나라 경제 수준이 굉장히 높아져서요. 한국에 오는 이주 배경 청소년들하고는 상황이 뭐 전혀 다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뭐 한 두 가지 정도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예, 독일 같은 경우는 뭐 교육 체인 정책이라고요. 그 빌둥스테데라고 하는데요. 그 취약 집단 청소년들 진로 직업 교육 시켜주는 뭐 그런 정책도 있고요. 음, 또 뭐 스쿨 캠퍼스라고 이주 배경이 있는 학생을 교사로 양성하는 겁니다. 아니 그런 캠퍼스도 있어요? 네네. 이 제도 이름이 네. 스쿨 캠퍼스 제도입니다. 그래서 아, 그래요? 독일에서는 그래서 이주 배경 청소년을 교사로 성장시켜서 그 교사들이 자기네 출신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뭐 그런 제도도 좀 있고요. 대만 같은 경우는 뭐 우리나라랑 조금 비슷한 것도 있는데요. 그 외국인 및 대륙 배우자녀 교육 지도 계획이라고 그래서 뭐 상담 지도도 하고 뭐 다문화 행사도 개최하고 교사들 다문화 연수도 실시해서 학생들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좀 말은 좀 중국 사람들이 좀 그런데 전국 신주민 횃불 계획 뭐 이래서 횃불? 횃불 횃불. 뭐 예. 이렇게 그래서 좀 이렇게 좀 밝힌다 뭐 이런 의미죠. 그래서 네. 외국인 배우자 그리고 이제 자녀들이 대만 사회 적응을 위해서 적응만을 위해서 있는 건 아니다. 외국인 배우자나 자녀들도 모국의 문화를 좀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된다. 뭐 이런 제도를 좀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대만의 경우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신주민 잠재력 발휘 뭐 비전 계획. 그래서 그 이중 언어 능력을 굉장히 이렇게 키워주는 정부 차원에서 네 그래서 거꾸로 다시 동남아로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정책도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이번 연구 논문을 진행을 하시면서 어떤 부분들을 느끼셨는지 이것도 좀 궁금한데요. 좀 간단하게 예.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좀 마음이 아팠는데요. 네. 중도 입국 청소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뭐 어리게는 초등학교, 좀 더 커서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제 한국에 들어오는데 네. 뭐 한국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래도 근데 애들이 이제 뭐 부모님들하고 관계가 썩 좋은 경우는 많지는 않더라고요. 있긴 있어요. 많지는 않다 보니까 섬처럼 자기들끼리 고립돼서 살아가는 느낌? 아, 예. 그러니까 뭐 아르바이트를 하든 뭐 진로를 결정하든 자기들끼리 계속 네트워크를 가지고 자기들끼리 그냥 네. 한국 사회의 섬 같은 느낌 그런 느낌 좀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참 그 건강한 사회로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그 이주 배경 청소년 문제 또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임에는 또 분명해 보이거든요. 네, 좀 대책 마련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좀 우리 연구위원님처럼 같이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또 네,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임선일 경기도 교육연구원 연구위원이었습니다.